현재 미국이 한국을 G7에 편입시켜 G9으로 긴급 추진 중이라는 얘기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한국의 G9을 편입시키자는 얘기가 나오자 주변국들은 황당해하는 반응이었는데요. 특히 일본이 가장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은 최근에도 한국은 경제성장이 끝났다는 피크 코리아론을 주장한 바가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피크 코리아론은 이렇습니다. 일본 경제지인 머니일은 한국은 끝났다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기사를 쓰며 피크 코리아론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는데요. 한국 언론은 중국 경제를 두고 피크 차이나라는 용어를 쓰며 중국의 경제 발전은 이제 최고점을 찍고 내림세를 기록 중이라고 말하지만 한국이 다른 나라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또 이 매체는 한국은 현재 한국의 경제신문에서조차 한국은 끝났다. 0%대 추락은 시간 문제라는 어두운 전망의 기사를 내고 있다. 이것은 한국도 성장이 끝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다. 라고 근거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GDP 성장률에도 주목했는데요. 한국의 GDP 성장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건 한국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이 발표한 자료다. 여기서 한국 GDP 증가율 추이를 보면 1980년대 평균 8.88%에서 2000년대의 4.92%로 급감했다. 2010년대 GDP 증가율은 3.33%를 보이더니 2020년대에는 1.9%로 떨어졌다며 이것만 해도 눈에 보이는 사실인데 2020년대 통계치는 2020에서 2023년 4년치 결과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성장 내리막길이 더 가팔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기사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또한 올해 1.9%였던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내년에 1.7%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았다며 원인을 인구 절벽에 의한 노동력 감소 때문이라고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생산 연령 인구가 급감했다는 것은 사실이지 않냐. 한국은 사실을 외면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밖에도 골드만삭스 글로벌 투자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를 근거로 들어 한국은 주요 9개국에 들 수 없다고까지 주장했는데요. 이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2022년까지만 해도 GDP 기준 전 세계 12위를 기록했지만 2050년에는 순위권 외로 밀려나고 2075년에도 순위권에 들지 못한다. 이런 나라가 대체 어떻게 G9에 들어갈 수 있겠냐. 얼마 전 한국이 G9에 들 것이라는 취지로 소망을 얘기하는 기사가 한국 언론에 나왔지만 이 자료만 봐도 한국의 G9은 불가능하다며 몇 번이나 말하지만 한국 성장기는 끝났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것을 본 일본인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남의 나라 경제 걱정할 시간에 우리 일본의 경제나 좀 신경 써줘. 한국은 이제 추락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일본은 이미 추락 중이야. 피크 재팬론은 한국에서 안 쓰나? 다 맞는 말이라 반박도 못할 텐데 말이야. 지겹다 지겨워. 이런 기사는 5년 전부터 봤다고 한국으로 다른 기사는 못 쓰는 거야? 여기서는 한국이 현실을 외면한다고 하지만 그 누구보다 제일 외면하고 있는 건 일본인데 그걸 모르는 언론 등의 반응을 보인 것인데요. 요즘 일본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좋아진 덕인가 예전처럼 인정하는 댓글보단 일본부터 잘하라는 식이 많았습니다. 이런 일본에게 카운터 펀치라도 날리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한국을 G9으로 편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목소리가 점점 커지다 조 바이든 대통령 측근까지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 주인공은 미 대통령 고위 장로인 론 클레인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었는데요. 론 클레인은 최근 싱크탱크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사이트에 G9으로 해야 할 때 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글에는 G9으로 확대해야 하는 이유와 한국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쓰여 있었는데요.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G7을 G9으로 확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G7 출범 때와는 달라진 지정학적 배경을 꼽았는데요. G7은 냉전시대였던 1975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이 국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든 협의체다. 하지만 지금을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여파와 중국의 경제 안보 환경에 대한 도전, 최근 중동 분쟁까지 더해 국가 간 협력 관계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G7을 확대할 적정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을 두고 G20이 있지 않냐, 굳이 확대할 필요가 없다 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G20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G7을 확대해 G9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G7의 아시아 회원국이 일본밖에 없다는 것에도 주목했는데요. 최근 중국이 브릭스로 회원국을 늘리며 확장 중인데 그에 맞서기 위해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회원국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인데요. 론 클레이는 여기에 딱 맞는 회원국은 한국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이 딱 맞는 이유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회원국을 늘리기 위해서는 브릭스에 속해 있지 않아야 하고 G7인 만큼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데
GDP 기준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나라로 따지면 한국과 호주가 제일 적합한 나라로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이 G7이 적합하다고 했는데요. 한국은 현재 반도체 분야 등에서 혁신적이고 경제 성장 면에서도 글로벌 리더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현재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하는 관계가 됐고 미국과 중국의 긴장 상황을 고려할 때도 한국은 G9 정회원 자격으로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는 앞서 말한 것처럼 신흥경제 5개국 정상회의인 브릭스가 내년부터 사우디, 아랍이란, 이집트,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 등 6개국이 새로 합류하면서 회원국을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민주주의 국가들도 세력을 키워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G7을 G9으로 확대시키자는 주장은 예전부터 나오고 있었던 상황인데 예전과 달리 지금 이 주장이 공감대를 얻고 있는 만큼 정말 G9으로 확대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이 정말 G9으로 편입되어 일본의 피크코리아로는 틀렸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가 1000명이 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